광업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영덕 사무관입니다. 이민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광산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가업의 실질적 도움과 재도약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와 광업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금년도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내 가업의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사업 설명을 잘 들으시고 광산별 실정에 맞게 사업 신청을 하셔 광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뵙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광업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영상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광해광업공단 개발지원처장 김영석입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광산의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공단 설립으로 광물자원 탐사, 생산, 안전, 광해방지, 광산 지역발전 등 명실공히 광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더욱더 개선된 서비스로 광업계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는 아쉽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광업인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광업계 소식을 나누는 장을 만들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지만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철저를 기하고자 이렇게 화면상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요 사항 중심으로 지난 2021년에 있었던 몇 가지 사항과 2022년 올해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와 어려운 광산 경영 여건까지 더해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업부와 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집중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한국은행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0.5%에서 1%로 2배 상승했고 시중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광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융자금리 인상을 유보했으며 탐광시추 등 각종 국고보조 사업의 선급금 및 기선고 지급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광산 지원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개선하였던 사항들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갱도굴진 사업은 매장량 조사 실적이 없는 광산도 지원 가능하게 하였고 광산 평가 및 융자는 신규 초기 개발 광산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광물 이외의 부산물 판매량 인정 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광물 외에도 정부나 공단이 정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전략적 탐사 지원을 통해 광산의 광량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온라인 광산 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였고 체험형 가상현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및 광산 안전 진단을 확대하고 안전 차량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지난해보다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산업 자금융자 최소 800억, 굴진융자 60억, 국고보조금 150억 등 총 1,01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오니 조기 사업 착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반광 육성 국고보조금은 150억으로 지난해 구호용 굴착장비 도입 완료를 감안시 작년보다 8억여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탐광시추 2억 5천, 광산안전시설 4억 2천, 스마트 마이닝 정밀 설계 1억 5천 등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친환경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지속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일정 부분 지속 유지하고 코로나 피해 장기화 및 확대 시 단기성 안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는 모든 광산의 관심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과 탄소 중립에 따른 생석회업계 환경과 기술 지원 등 시장 보호를 위해 적극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업이르날 제정 및 선포식은 올해 하반기로 수년하여 광업이르날 선포식,
광산 및 청년 광업인 혁신 사례 발표, 광산안전 박람회, 장비 전시회 및 취업 박람회 등 모든 광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CEO 협의회, 광산 소장 협의회도 더욱 의미 있고 발전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광업계의 리딩 그룹과 같이 고민하겠으며 국고보조 및 융자, 안전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산업계의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안전하고 즐거운 광산 현장이 되길 바라며 광업인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광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화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객내 개발을 유도하고 객내 개발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을 절감하기 위해 현대화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서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광종은 석유 및 석탄을 제외한 법정 광물 광업권자가 해당되며 보조율은 현대화 개발 장비, 객내 전환 시설 같은 경우 구입비의 40% 이내, 부가가치 향상 시설은 구입비의 60% 이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의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개발 장비는 신청 직전 연도 객내 생산 실적이 있거나 객내 개발 광산으로 굴진 실적이 있는 신규 광산이 해당됩니다. 개발 광산으로 채광, 적재, 운반의 대형화, 효율화를 추진 중인 광업권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 향상, 객내 전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해 파분새 설비 등을 객내로 전환하는 광산이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 및 기존 보유시설 교체하는 광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 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장비가 광산에 부적합하거나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을 위반한 광산, 국고보조 지원 대상 광산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 지원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개발 장비는 지원율이 40%이며 천공 장비, 화약 장전, 적재 장비, 운반 장비, 수객용 설비 등이 있습니다. 설비 객내 전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내 전환 시설, 부가가치 향상 시설 등이 있으며 객내 전환 시설 같은 경우 보조율은 40%, 부가가치 향상 시설의 경우 보조율은 60%입니다. 객내 전환 시설은 파분새 및 분급시설, 운반시설, 성광 재련 시설이 있으며 부가가치 향상 시설로는 분쇄 및 분급시설, 정제시설, 물성 개질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품질 분석시설, 디지털 장비 시설이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 그간 추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약 782억 원의 객내 현대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장비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대화 장비로 총 645점의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현대화 장비 569점, 부가가치 시설 64점, 객내 전환 시설 12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효과로 인당 생산성이 1991년 인당 1,700톤이던 인당 생산성이 2020년 1,900톤까지 약 11.4배 향상되었습니다. 투자 효과로는 광물 생산 및 산림훼손 방지 등 총 약 7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2022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26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 신청 제출 기간은 2022년 1월 28일 금요일까지이며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현대화 개발 사업의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개발 사업은 현대화 장비, 부가가치 시설, 객내 설비 전환 등 고가 시설, 장비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친환경 현대화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장비 지원 단가 설정은 현대화 개발 장비류 중 국산, 외산 장비 구분을 적용하여 국산 장비는 사정 단가에 5%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향상 시설 및 객내 전환 시설 지원은 주요 핵심 시설 대상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그간 진행해왔던 현대화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장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장비, 스마트 마이닝 연계 장비 등 1순위로 우선 지원하고 있었으나 광산 개발 친환경 장비는 미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여 친환경 장비도 1순위 장비로 분류하여 우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장비로는 전기식 장비, 2차 전지 장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상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편중 지원 방지 및 지원 예산 축소에 따라 보조율 범위 내에서 한 대당 지원 상한 금액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개선하여 2022년도에는 예산 사업 목표 달성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원 상한 금액은 한 대당 현대화 개발 설비 객내 전환 부가가치 향상 2억 5천만 원입니다. 또한 장기 성장 전환 추진 광산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따라 성장 초기 단계부터 성숙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균등하게 지원하였으나 장기 개발 가능성, 혁신 개발, 첨단 시스템 도입 등 장기 성장 전환 광산 가점을 신설하여 장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광산에 대해서 가점을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속광 탄광불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광 탄광불진 사업은 국내 금속 광산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광종으로는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 광물 중 금속광이 해당됩니다. 보조율은 굴진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갱종별 기준거리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하여 국고보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은 현장조사, 검수,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는 시추 자료, 인적 갱도 현장조사를 통한 광채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수는 결정 갱도 대상으로 객내 조사를 진행하여 광채 발달 상황 파악, 시료 채취 및 차년도 개발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내 조사 및 품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은 2009년 5월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에 금속은 국고보조, 비금속은 기금에 의한 저금리 일반 용조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 물량은 총 770m였으며 예산은 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추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은 2000년부터 2021년 동안 총 22,730m를 시공하였으며 금속광 420만 톤의 광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의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며 사업 예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신청서는 지금 접수 중에 있으며 제출 기한은 1월 28일까지입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광 탄광굴진 사업은 신청 갱도를 대상으로 갱종별 기준거리에 부합하는 갱도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 갱도를 대상으로 8가지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하여 국고보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침수, 북락 등 안전상 이유로 현장 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 대상 광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평가 지원팀장 장승혁입니다. 스마트 마이닝 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 체제에 대비하여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 무재해 광산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광물 자원 개발 기술과 접목하여 광산 현장에 적용하고 광산 현장의 생산, 안전, 환경 관리 등의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시범 도입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또 사업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액은 자본 예산 14억 4천만 원, 보조율은 40%로 되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은 예산이 동일하지만 신기술 현장 도입 및 대규모 투자 사업 소요에 따른 민간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국내 광산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 통기 시스템, 스마트 발주 출하 시스템,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파쇄, 성광 설비 관리 시스템, 무인 적재 운반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통신시설, 전용 갱도 구축, 무인 트럭 도입 및 시운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연도별 단계적 구축이 요구되는 무인 운반은 소요기간 및 자금 부담 분산을 위해 순차적 구축을 유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무분별한 투자 및 맹목적인 도입을 방지하고 개별 광산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스마트 마이닝 세부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성 검증, 사전 정밀 설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합니다. 추가적으로 광산 운영 상류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3D 지질 모델링, 보안도 등 3차원 디지털 도면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등 공단 자체의 시범 사업으로 지원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광산 디지털화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내용, 선정 기준은 하기에 링크된 2021년도 지원 사업 설명회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탐사 2팀의 김용국 팀장입니다.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조사 사업은 전국도 산업원료 광물의 부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원료 광물 부존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역을 선정하여 종합적 탐사를 실시한 후 개발 가능한 매장량을 품위, 용도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조사광구 추천 대상자는 국내 강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서 대상 강종은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 강물입니다. 보조율은 국고보조금 80%에 공단에서 2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평가 항목별 기준에 따른 정밀조사 필요성 검토 결과 7점 이상 특정 강구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강량확보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강구를 선정합니다. 조사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3, 4원 모델링, 도면 작성,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건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강종에 따라서 조사 방법에 약간의 종류의 차이가 있으며 3차원 모델링은 이개년 사업인 기획정밀조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1년도의 사업 물량은 총 25개 강구로서 금속 6강구, 비금속 19개 강구로서 전체 예산이 8억 8,200만 원입니다. 정밀조사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총 952강구를 실시하여 총 1억 193.2억 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2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2022년 사업 물량은 금속강 6강구, 비금속강 19강구, 총 25강구이며 이 중 4개 강구는 기획정밀조사 강구입니다.
강구 선정 기준은 추천된 강구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강구 평가, 강종별 탐사 필요성, 강구의 탐사 유망성, 일자리 창출 가점 등을 다음 기준에 따라 검토 후 7점 이상 특정 강구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최종 강구 선정은 선정위원회에 산정된 강구의 지원 타당성을 심의 후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지원 절차입니다. 현재 1월 14일까지 추천서를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천서 접수 후 추천서 검토 및 선정위원회 상정 또는 선정이 될 것입니다. 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으며 6월 중에는 외주 용역업체 입찰 공고 및 선정이 되며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 연내 12월에 광학근자에 보고서를 수령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주 사업입니다. 탄광지주 사업은 탄광 대상이 되는 광채에 대해 탄광지주를 실시하고자 하는 광학근자 또는 종합근자에게 시추공사 중 일부를 국고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질광상 조사 결과 부존이 예상되는 광채에 대해 시추 탐사를 실시하여 광채 부존, 지질 구조, 품위를 확인하고 광량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광산 개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원료 광물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국내 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업근자 또는 종합근자이며 대상 강종은 광학법 제3조에 의한 법정 광물로서 보조율은 개인, 중소기업은 70% 이내, 중견 대기업은 50% 이내입니다. 선정 기준은 탄광시추의 필요성과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하여 국고보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시추 설계, 암추조사, 시공이 완료된 후 암추조사 종료 후에 품위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품위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시추 결과도면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을 하여 광학근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탄광시추 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총 2,757.4km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공은 총 27,437m를 시공하였으며 이 중 금속강 29개공 4,340m 그리고 비금속강 129개공 23,097m를 시공하였으며 총 48개 강산 158공 27,437m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22년도 사업 물량은 총 28,000m로서 총 예산은 2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있으며 2월 중에 각 광산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국고보조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탄광시추의 필요성과 평가 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하여 국고보조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며 올해 예상은 한 3월 초 국고보조선정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광산별 지원 물량이 결정이 되면 산업부 승인을 통해 각 강산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산안전시설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산안전시설 사업은 광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산안전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비용이나 효율보다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안전 패러다임으로 변환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업 목표입니다. 저희 광산안전시설의 사업 목표는 광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광산 근로자의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목표 지수로 기존에는 100만 인당 재해율을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2020년부터는 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측정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재해 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고 2021년에는 목표가 3.9인데 저희가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수요가 약간 감소한 측면도 있고 저희 안전시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올해 종합재해지수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지원 내용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 말씀드리면 광산안전시설 사업은 장기가행 석탄광산 또는 가행 중인 일반 광산의 광업검자, 조광권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근데 여기서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 실적이 있거나 생산 실적은 없지만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 그리고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갱해 개발 광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작업환경 측정은 이것과는 별도로 국내 일반 광산,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한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지원 대상 시설 및 보조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로는 저희가 이제 작업환경 개선 시설 장비, 수경 시설 같은 장비들과 중앙 집중 감시 시설, 광산 안전 기본 장비, 갱해 끼 및 추락 방지 시설, 이것은 보조율이 70%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공동 활용 장비는 60% 이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비는 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작업 환경 측정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80% 이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산안전시설 사업 추진 실적을 보시면 2017년까지 1,194억 원, 2018년에 42억 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2021년까지 70억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정부 정책과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예산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대비 지원율 보시면 최근 5년간 평균 신청액은 약 99억 원이었는데 이제 지원액은 약 54억 원으로 50%가량 거의 지원이 됐으며 평균 신청 광산수는 52개 광산인데 지원율은 97% 정도 돼서 거의 광산이나 광업권자나 종업권자 측에서 적정하게 검토돼서 지원하신다면 저희가 대부분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저희 광산안전시설 사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고비중 재해 예방 시설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안전교육을 내실화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내 광산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약 64억 원입니다. 이 중에 자본보조가 한 55억 정도 되고 경상보조는 8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이제 안전관리 사원 지원비, 안전교육비,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고빈도 고비중 재해 예방을 위한 낙광 방지 시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갱해 시설의 끼임 및 추락 방지 시설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갱해 시설에 대한 저희가 그동안은 갱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았는데 갱해 시설에 대한 재해 예방 측면에서 올해는 신규로 끼임 및 추락 방지 시설을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올해 신규로 추가된 갱해 끼임 및 추락 방지 시설,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추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끼임 추락 방지용 자동 감지 센서 시스템과
끼임 방지용 비상정지 시설, 이렇게 해서 끼임이나 추락,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갱회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올해 신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외의 부분들은 광산 현장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광물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물 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 전북 익산에 위치한 공단 마이닝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마이닝 센터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마이닝 센터는 광산 안전교육과 승객굴착, 시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주력으로 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산 현장에서 보면 인력난과 함께 근로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전액 무상으로 저희 마이닝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내용 보시면 1단계 기본교육으로 자원개발 개론, 발파, 유압 장비 등의 전공 중심의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광산 장비 운용 및 화약 발파 실무 교육 등의 실습 교육을 손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광산 현장 전문 기술 역량 습득 및 적응력 향상 교육을 위하여 광산 현장에서 실제 장비와 실제 근로자들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 인력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과목을 살펴보시면 저희 광물자원개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크게 3가지로 NCS 교과목, BNCS 교과목, 현장 실습 과정 3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NCS 교과목으로는 채광 운반 장비 운전 점검, 그 다음에 채광 자원 운반, 광산 전기 관리 및 기계 관리, 발파 작업 실시 및 발파 안전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BNCS 교과목으로는 채굴 생산 실무, 전보드릴 시뮬레이터 운전과 함께 실제 시험에 필요한 광산 보안 기능사 문제풀이와 화약류 취급 기능사, 천공기 운전 기능사의 문제풀이 등을 직접 저희 강사들이 실시하고 있어서 실제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과정입니다. 현장 실습 과정으로는 전보드릴, 크롤로드릴 차광기 천공 실습과 전폭 약포 제작, 뇌관 결선 등 장약 실습, 그리고 로도 굴삭기 등 광산 유압 장비 운용 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도 교육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광물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연 3회 총 45명을 약 50명가량 45명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개발 저희 전문인력 양성은 1회부터 3회차로 해서 각각 15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신청 절차나 신청 방법은 저희 공단 마이닝 센터로 문의하시면 마이닝 센터에서 자세한 사항과 함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주위에 광업계에서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거나 이런 광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이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자심사팀장 박현석입니다. 국내 융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두 번째 2022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자금 종류로는 광업자금, 광산물 가공자금, 석골재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업자금의 경우에는 채굴 인가
계획인가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서 광업법 제3조 제1호의 광물 및 공단 규정에 의한 기타 광물을 개발하는 광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물 가공 자금의 경우에는 광산물 가공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요하였고 공장 등록을 필요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업체, 재련, 정련 업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석골재 자금은 석골재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요하고 석재 가공업 공장 등록을 필요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석산 및 골재 채취업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자로서 6개월 이상 채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크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시설 계획 금액의 100% 이내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2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생산, 판매 활동비 등의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일회전 소요자금은 약 전년도 매출액의 약 37%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융자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당 융자금리의 구조는 기준금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5% 스프레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국고채 3년물 평균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분기 기준금리는 3%입니다. 스프레드는 신용평가, 담보 종류 등을 감안해 플러스 마이너스 1.5% 범위 내에서 차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적용했을 때 그 공단 융자금리는 최고 1.5%에서 최저 1.5%에서 최고 4.5% 범위 내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할 경우에 담보는 그 광업자금의 경우는 광산자산, 부동산, 상장 유가증권 등 그다음에 예금 등을 받고 있고 광산물 가공 자금이나 석골재 산업 자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이라든지 상장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절차로는 그 융자 안내를 공고를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융자가 신청을 접수를 받게 되면 광산평가 또는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융자 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융자 업체랑 담보 취득을 취한 뒤에 융자 약정 등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우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기, 광산, 성숙기 업체 이런 식으로 광산을 분리해서 금리 우대 또는 광산 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우수 업체의 우대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증가한 업체는 저희가 광산 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 우대를 약 2%에서 6%포인트 가량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거래 실적 우수 업체의 우대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리 우대와 담보 융자 가능액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및 스마트 마이닝 시설 자금 우대 지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 산화물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0.2%포인트의 금리 인하 및 담보 융자 가능액을 3%포인트 가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 운동을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저희 사업 실적으로는 융자 2021년도에는 광업자금은 534억 원, 광산물 가공자금은 120억 원, 석골재 자금은 146억 원 등 총 800억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융자금은 자금 종류별로 운영하되 자금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산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시설 투자 자금을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대, 장기거래 실적 우수 업체 우대,
고용업체 우대, 산업혁신운동 참여업체 우대 등 자연산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융자 지원 방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금 지원 계획으로는 광업자금은 약 600억 원, 광산물 가공자금은 150억 원, 석골재 산업자금은 50억 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금 용도별 지원 우선순위는 시설 자금이 운영 자금에 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업체별 연간 지원 한도액은 100억 원이며 1회 신청 한도는 최대 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및 스마트 마이닝 시설 융자를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자금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금리 우대라든지 광산 자산 및 부동산 담보 융자 가능액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 광산들의 고용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6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그 고용업체 증가한 업체가 있을 경우 저희가 1인당 얼마 고용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장비에 대한 자부담분 융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광산은 일반광 현대광 개발 국고보조 사업 및 광산 안전시설 국고보조 사업 지원 기준에 의한 국고보조 지원 대상 광산입니다. 지원 대상 장비는 건설기구 관리법 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 대상 장비로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지원 한도는 국고보조 자부담분 해당액의 80%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지원 대상 장비와 강업권 연대 보증 1인이 필요하며 상환 조건은 3년입니다. 대출 금리는 정부 기준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 시한은 검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인리 팀장 손성환입니다. 자원산업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는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기술 지원, 두 번째 고용 안정 및 인력 양성, 세 번째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자원산업계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해피CO 프로젝트와 마이닝 네이버후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피CO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행복실현이라는 가치 아래 공단 보유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등 자원산업계 기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안정적인 가행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분기 내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마이닝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는 자원산업계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 등을 지원하고 사전에 합의한 공동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닝 네이버후드 프로젝트는 자체 지원 프로젝트와 21년부터 신규 도입한 스마트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지원 프로젝트는 지원 대상이 자원산업계 중소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과제당 3천만 원이며 심의회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70에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공단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갱내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공급 과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공단과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며 정부가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기업인 경우 정부가 50%, 공단이 50%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30%, 공단 30%, 수탁기업 4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중기부의 취업 맞춤반 및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특성화고 학생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대체 복무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지역대학 청년 인력 선발 및 교육을 통해 자원산업계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성화고 취업 맞춤반 교육 개설으로 21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특성화고 및 지역대학 청년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자원산업계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산업계 우수 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장기 근속 유도 및 신규 인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내일 채용 공제, 근로자 장기 근속 보상이 있습니다. 내일 채용 공제는 기업 공제금 일부 최대 1인당 월 10만 원을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장기 근속 보상은 근속 연수 7년에서 7년, 10년, 15년, 20년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 추천을 받아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미러 아카데미입니다. 국내 자원산업 중소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광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상반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업하여 지질 및 광산 등 자원 탐사 분야 실무 교육을 하며 하반기는 광물 분석 분야 이론 실습 교육을 통해 공단 분석 노하우 및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선생협력팀은 매년 11월 초 함성 한마당 행사를 통해 자원산업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 협의체를 통해 석회성 납품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자금 지원 등 자원산업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년도 자원산업계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